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로 전면전 확전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현지 시간 1일 전거래일 대비 1.53%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이날 4%대로 급락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1일 급등한 가운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한 때 5.53%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지역에서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로 둔화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 운용사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가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오는 11월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한항공이 글로벌 톱10 항공사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과 MPK 파트너스 연합에 맞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계열사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을 제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앞서 뉴스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동의 이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 증시일도 하락했고요.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뉴스 좀 꼼꼼히 참고하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러한 리스크가 지나가면 또다시 우리에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가져봅니다. 공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도국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KT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등 AI 관련 인프라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에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896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또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공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급 기간은 15년이고요.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한국판 GPT 개발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번 계약은 최근 KT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부인데요. 지난 27일 KT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클라우드, 또 IT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5년간 양사가 투입하는 비용은 총 5조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게 KT의 설명입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5년간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AI 모델로 국내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또 산업별 맞춤형 AI를 개발해 해외 진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전문 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번 뉴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특히 눈여겨볼 또 우리가 주목해볼 점은요. 네. 최적화된 이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와 또 역사가 담긴 한국형 모델을 만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특화 분야인 의료나 또 법 쪽에도 적용을 하고 또 국내 규제와 요구 사항에 민감한 공공 그리고 금융 부분에 최적화된 서비스 또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의 최신형 음성 모델인 GPT-4O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GTP4O는 문자를 기반으로 작동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음성 대화가 가능한 모델로 최근에는 사투리까지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이 GTP4O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그리고 소형 언어 모델이 이 파이 등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양사가 이렇게 함께 만든 AI 모델은 KT의 이 고객 서비스 챗봇뿐 아니라 B2B 고객을 위한 산업별 특화 AI 솔루션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추진할 기업도 이제 설립한다고 밝혔고요. 이 기업은 AI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3년간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 간의 단순한 업무 협약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AI가 우리나라 일상 전반에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KT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AI 시장에 나선 것은 기존 이동통신 사업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T는 현재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국내 최대 유선 네트워크와 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KT와의 제휴로 한국 시장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미국 기업들은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해 서비스 개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고요. SK텔레콤은 이 AI 서비스, 검색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미국 AI 기업인 퍼블렉시티에 $10,000,000를 투자를 했고요. 또 LG U+도 현재 메타와 인스타그램용 AI 챗봇과 릴스 제작을 위해 상용화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AI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이제 빅테크와 함께 AI 전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AI 서비스 확대에 대한 뉴스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네이버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네이버가 올해 말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 또 소각한다는 특별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발행 주식의 약 1.5%인 규모인 234만 7,500 주를 매입해 12월 31일까지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올해 들어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좀 빠진 시점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특별 배당금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받은 배당금을 사내 보유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이버의 자사주 매입 소각, 또 임원들도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요? 네, 네이버는 100만 명 이상의 소액 주주가 보유 중인 국민주, 대표적인 국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네이버 임원들도 최근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책임 경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지난달 9일 약 2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 네이버 임원들도 지난달에만 1,000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밸류업 프로젝트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통상적으로 이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 친화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유통 주식수 감소가 주주가 보유한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장사들은 2021년 4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고 또 지난해에는 8조 3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소각 역시 2021년 2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7천억 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가장 높은 자사주 매입을 보인 곳은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뒤이어 금융지주들이 차지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KB금융, 또 신한지주 순입니다. 또 현대차, 모비스 이런 모비스도 꽤 많은 자사주를 취득해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도 주주 친화적 경영 의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이렇게 주가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뉴스 알돈 공시. 오늘도 보도국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집중 취재. 오늘은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경제TV 신현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CJ그룹에 대해서 좀 짚어보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CJ그룹을 지탱하는 3대 축을 크게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EN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콘텐츠 왕국이라고 불리는 CJENM 자회사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문화 산업 시너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건 좋지만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CJENM 콘텐츠 스튜디오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라이브 시티에 어떤 잡음이 들리고 있는지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스튜디오스 IPO 카운트 가능할까입니다. 네, 스튜디오스는 출범 2년이 조금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스는 2022년 영화,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제작사들을 흡수합병했습니다. 네, 총 8곳이 모이면서 박찬욱 감독, 나영석 PD 등 유명한 제작 역량들이 총 동원됐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스 사실은 기존의 IPO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 건가요? 네, 확정하긴 어렵지만 네. CJENM이 스튜디오스 제작 역량을 총 집합하는데 큰 자금을 들였고 또 제작사 관계자 등 외부 투자금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스는 신주 총 35만 83주를 발행했고 제작사 관계자들이 이 신주를 주당 35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스튜디오스 지분을 보유한 제작사 관계자들이 향후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IPO라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빠르게 상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투자 기간 등 이제 기회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시총이 1조 원 이상이거든요. 네. 네. 이처럼 스튜디오스도 1조 원에는 육박해야 본격적으로 IPO를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스튜디오스의 실적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가요? 잘 하고 있나요? 네, 유명 감독들이 모여서 처음에 잘 하겠다라고 좀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실적입니다. 아하. 네, 지난해 스튜디오스는 매출 1,4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스튜디오 드래곤 초창기 매출인 2,558억 원보다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좀 기대엔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드라마 선제업고 튀어가 흥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조,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된다면 실적 개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 키워드를 선정하셨나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다음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내 그룹 내 따가운 시선입니다. 네, 2021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중기 비전, 사업 비전 선포식에서 CJ가 정체의 터널에 갇혔다, 미래 대비에 부진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말을 한 이후에 스튜디오 드래곤 내 그룹 기조는 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네, 잦은 대표이사 교체에 이어서 이전 대표들을 평가절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 드라마 도깨비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첫 대표이사였던 최진희 전 대표가 네. 이를 발판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출범 1년 반 만에 코스닥 시장에 빠르게 상장할 수 있었고요. 또 CJ 콘텐츠 부문 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이 도깨비 외에도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의 불시착 등 그리고 최근 눈물의 여왕까지 주옥 같은 작품들을 해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히트메이커인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역대 대표이사를 보면 최진희 전 대표를 빼곤 모두 중도에 좀 하차를 했는데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네, 임기 중 중도 교체는 CJ그룹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잣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내 내부 사기가 좀 저하되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네. 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 평가와는 달리 CJ 내부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룹의 막강한 지원으로 성장을 했지 뭔가 기존 경영 방식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폄하하는 좀 기조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이제 김재현 전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가 눈물의 여왕도 잘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차별화된 스튜디오 드래곤만의 어떤 걸 해 나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얼마 전 또 대표이사가 중도 교체됐죠. 네. 네, 무빙으로 유명한 장경익 스튜디오 NU 전 대표가 이제 새로 신임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네. 겉보기와는 좀 다르게 내부에서는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대표이사가 신임이 됐는데 이번엔 스튜디오 드래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이제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와중에 장경익 대표가 첫 그룹 업무 보고에서 운영 계획을 반려당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네. 네, 내부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요, 네, 장 대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업 방향 관련해서 글로벌 OTT 쪽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좀 보고를 했지만 이제 그룹 내부 차원에서는 그것보단 지금 저조한 TVN 시청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연구나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고 합니다. 아하. 네, 처음부터 뭔가 좀 삐걱거리는 모습인데요. 네, 장 대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다른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CJ 그룹에서 특히 컨텐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는 뭐로 선정을 하셨나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꿈 좌절입니다. 네. 네, CJ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K컬처밸리 사업 올해 무산됐죠. 네. 네, 경기도가 라이브시티 측에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하면서 K 콘텐츠를 글로벌로 확산하기 위한 CJ의 꿈이 좀 좌절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CJ가 2015년부터 한류 문화를 선도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초기 계획이 완전히 좀 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8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뭐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왔던 건가요? 여러 중간에 좀 악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완공 시기도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뭐 아레나,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제대로 하나 지어진 게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네, 보면 전체 사업 공정률은 3%밖에 안 되고요. 네, 아레나는 17%입니다. 형태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그룹의 고심도 좀 상당히 깊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CJ는 CGV 재무 개선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최악의 상황은 면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CGV는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라이브시티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게 없습니다. 건물도 지금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누가 와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인프라를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게 좀 틀어지면서 CJ 그 라이브시티 측은 막대한 매몰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최근 라이브시티가 1,000억 원 가까이 출자를 했는데요. 네.
네, 이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전에도 기업 어음 증권을 발행을 했고 차입금을 통해 간신히 법인 유지를 해왔지만 지난해 부채 비율이 5,000%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또 네. 2022년에는 자본이 잠식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를 어떻게 회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취재 코너에서는 CJ그룹의 컨텐츠 계열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좋은 투자 정보, 투자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